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매크로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원자재나 달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미국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보통은 달러가 강세다 하면은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원자재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다 하면은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서 원자재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또 원유의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다 하면은 원유를 사기 위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해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는 이유 등 원자재와 달러의 반비례 성향은 자주 발견이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은 한 가지 분석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Using the Dollar to Track Commodities라는 역시 센티멘트 트레이드에서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달러로 원자재 추적하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제이 캐펠이라는 분이 퀀트를 이용해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달러와 원자재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개발을 한 지표입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요. 이 검정색 선이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라고 이제 비컴이라고 부르는 블룸버그에서 사용하는 원자재 지수입니다.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백테스트는 1970년 12월 31일부터 약 54년간의 흐름을 추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충 살펴봐도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관찰이 됩니다. 자, 달러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원자재가 올라왔고요. 달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원자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후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2000년대 들어서 달러가 급격하게 빠지니까 원자재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간을 조금 넓게 설정을 해서 상관관계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직접 센티멘트 트레이드 가서 이 비컴 차트와 US 달러 인덱스를 같이 켜놓고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 반비례적인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0.38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0에서 3까지는 약한 상관관계고요. 3에서 7까지는 중간 정도, 그리고 7에서 10까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0.38이라는 상관계수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반전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말이죠. 이 지표는 미국 달러 지수의 26주 이동평균선과 30주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이용한 지표인데요. 자, 26주는 30주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기적인 추세죠. 그리고 30주는 중기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26이나 30이라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이분, 이 제이 캐펠이라는 분이 연구해서 설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6주 이동평균선에서 30주 이동평균선을 뺀 값을 우리는 C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C라는 값도 아까 이 저자분께서 연구하셔서 임의로 설정한 변수입니다. 이 변수 C를 본인의 이름을 따서 JK 코모디티 달러 오실레이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변수 C에 대한 지표를 JK 코모디티 달러 오실레이터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오실레이터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에서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C가 양수라는 말은 뭐예요? C가 양수라는 말은 단기 추세에서 중기 추세를 뺀 값이 양수다. 단기 추세가 더 강하다. 즉 달러가 상승 추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달러가 강세라면은 원자재는 약세라고 했죠. 원자재 가격에 불리한 상황이다, 불리한 환경이다 라고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C가 음수다 라는 말은
단기 추세에서 중기 추세를 뺀 값이 음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원자재 가격에 유리하다. 이거는 매번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 이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C의 값에 따라서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지냐 실험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 실험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실험은 C가 음의 값으로 마감한 주에 투자를 1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C가 양의 값으로 마감한 주에 투자를 1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 하면은 퀀트로 백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을 퀀트로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차트를 살펴보면은 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1달러를 이 비컴 인덱스에 투자를 했을 때 43달러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약 50년 동안 한 43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도 백테스팅을 해봤다. 백테스팅을 해봤더니 이 가상의 결과에 따르면 1달러가 0.55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튀는 구간들이 있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실험을 했다. 그랬으면은 완전 맞지 않는 퀀트 자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지금 이런 시점에서 테스팅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퀀트의 백테스팅 결과는 그냥 실험일 뿐이지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어떤 경향성 혹은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보여줄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겠죠. 비컷만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도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DBC라는 상품이고요. DBC는 인베스코 DB 원자재 지수라는 상품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원자재 ETF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아까 보셨던 이 변수 C가 음수로 마감한 주에 DBC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의 가상의 성장률을 차트화시킨 모습입니다. 이 가상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9월 20일까지 이 1달러는 3.72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옆에 표는 C가 음수의 기간 동안 DBC의 가상 수익률 또는 손실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 한 시점에 투자를 해서 쭉 보유를 했을 때죠.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거는 이 음수인 기간에 투자했을 때, 음수인 기간에 투자했을 때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익률 또는 손실률이 어떻게 변화했냐 했을 때 딱 두 구간, 2012년 12월 28일 그리고 2013년 10월 4일 이 두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양의 값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두 구간도 그렇게 손실률이 크지 않죠. 반면에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33%까지 54%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0개의 구간이 나왔고 이 10개의 구간 중에서 2개의 구간만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10분의 8, 약 80%의 승률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DBC에 한해서 말이죠. 자, 그럼 반대의 결과도 보셔야겠죠. 자, 반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가 양의 구간에 있을 때 DBC에 1회 투자했을 때의 가상의 성장률을 차트화 시켰고요. 가상의 결과에 따르면 이 2024년 9월 20일까지의 1달러의 변화를 보면은 1달러가 0.26달러까지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7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죠. 역시 옆에 표를 확인해 보시면 2010년 3월 19일
그리고 2011년 11월 25일, 21년 9월 17일 이 세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음액값을 보였습니다. 다 마이너스 손실률을 기록했죠. 근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특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펌핑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손실률이 꽤 높죠. 39.7%, 43%, 27%, 높은 손실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C가 양의 값을 보였을 때 원자재 관련 상품을 샀다면 약 70%의 확률로 손실을 볼 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JK 오실레이터의 메시지는 달러의 26주 평균선이랑 30주의 평균선 이거를 뺀 값, 이 뺀 값으로 이거를 근거로 뭐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퀀트는 가상의 것이고 백테스트,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죠.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재 매매를 할 때 오늘 소개해드린 지표와 같은 유의미한 지표들을 흐름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JK 코모디티 달러 오실레이터를 설정을 하셔서 추적을 해보시면은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공유를 드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의 C의 값은 양의 값일까 음의 값일까 요것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의 값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원자재 투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조금 갖고 접근을 해야겠죠. 반대로 이 C의 값이 음의 값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 오실레이터에 따르면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C의 값에 대한 나머지 리포트 내용은 제가 프로팀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이 답변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선철 대표님의 인사이트들, 그리고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글로벌 칼럼들, 오늘 소개해드린 뭐 이런 시장의 시그널들, 많은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보다 더 풍부한 컨텐츠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